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약속하는 과정에서 사랑과 소유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현대 희곡입니다. 어머, 이름이 없어요. 남자, 여자처럼 익명의 주인공들이 나타납니다. 이 작품에 드러난 극갈래의 희곡의 특성과 형상화 방법을 주목해 봅시다. 이미 알고 있어요. 형상화 방법은 배우들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하강 대단원인데 딱히 절정 위기라고 딱히 볼만한 애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밑에 전개 1, 2의 장면 자신을 부자로 가장한 남자가 속이려고 하죠. 속임수. 재산을 중시하는 여자와 여자의 성격은 어때요? 돈이면 최고예요. 물질 만능주의. 여자 물질 만능주의자. 만능은 아니지만 한 9,990까지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나? 너무 슬픈 얘기인가? 이렇게 많이 버세요. 즐겁게. 정당하게. 여자와 대화하는 도중 소유물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앞부분 줄거리 볼게요. 남자가 등장해서 한 사기꾼의 이야기가 쓰인 남자책을 관객 앞에서 낭독합니다. 어머, 관객들 들으란 얘기지. 이야기 책 속의 사기꾼은 외로움에 지쳐 결혼하고 싶지만 빈털털이다. 부자로 보이도록 내가 돈이 있어 보면 여자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저택, 모자, 넥타이, 호사스러운 의복, 건장한 하인을 빌린다. 그러나 빌린 물건은 제각기 정해진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붙는다. 빌린 물건은 정해진 시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요 조건에서부터 소유란 무엇입니까? 소유의 본질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빌린 겁니다. 언젠간 되돌려 주어야 해요. 라는 이야기. 남자는 이야기 속의 사기꾼이 되어서 자기도 어떻게 맞선을 보기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혼할 수가 있어. 여자를 만날 수가 있다고? 오케이. 남자는 여자를 이렇죠. 만나자마자 청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물건을 빼앗기니까. 자신의 물건을 빼앗기기 전에 여자한테 결혼 승낙을 받고 싶은 거지. 사기치고 싶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다짜고짜 여자가 갑작스러운 청혼에 놀래지. 놀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정신 좀 드십니까? 여전히요. 익숙해지면 좀 나을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신이 이렇게 부자라고는 꿈을 못 꿨죠. 정보에 알려주신 대로 찾아봤더니 이건 어마어마한 저택이잖아요. 라면서 어떻게 완전 지금 만족스러워. 기분 좋아. 문 앞에서 저는 한참이나 망설였어요. 어려워 마시고 그냥 들어오실걸. 아니요, 황홀해서 망설였던 거예요. 황홀합니다. 저택만 보고도 황홀합니다. 밑줄,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랬어요. 네, 당신의 촌보를 받았을 때요.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어머니도 사기꾼한테 속아서 결혼했어요. 얘야, 어서 가봐라. 빈털터리 같거든 아예 되돌아오고 부자거든 꼭 붙들어야 한다. 아이코, 어머니도 물질적 세속적이고 어머니도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네. 돈이면 최고야. 딴 거 보지 마. 그래서 당신은 뭐라 했습니까? 알겠어요, 어머니. 오른손을 들고 그렇게 대답했죠. 부자면 붙들고 가난뱅이면 만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오른손을 들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셨군요. 그렇죠. 그 잔에 물 좀 남았습니까? 아니요, 다 마셨어요. 유감인데요. 내 몫을 남기지도 않고 하인에다가 네모칠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조적인 인물로 시간에 맞춰 물건을 회수해가는 기계적 역할을 하고 있고 하인은 시간 되면 물건 뺏어야 되고 남자는 여자 앞에서 뺏기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겠지. 그러면 하인 네모, 남자 세모, 그리고 둘이 무슨 관계? 서로 갈등, 대립 관계. 남자에게 달려들어서 넥타이를 풀어낸다. 넥타이를 빼앗기지 않으려 힘껏 저항하지만 하인의 억센 힘을 당하지 못하고 물건을 빼앗긴다. 빼앗긴다라기보다는 물건을 다시 되돌려줍니다.
결국 빼앗기고 하인은 기계적인 동작으로 넥타이를 가지고 나갑니다. 여자는 두 남자의 다툼에 놀랍니다.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하죠. 뭐라고? 아,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소유라는 건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거는 없구나.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누군가에게서 빌린 것이구나. 내 거라는 건 세상에 없어. 여자는 황당하죠. 남자 둘이서 넥타이를 주네 마네라고 몸싸움 하고 있으니까. 왜들 그러시죠? 이번엔 넥타이가 내 목에서 떠나갔습니다. 넥타이를 빼앗겼습니다가 아니라 넥타이가 내 목에서 떠나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아직까지 계속 거짓말을 통해 여자를 속이려고 하고 있죠.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듯이 네? 밑에 부분이니까 쓸게요. 요렇게 괄호로 해놓은 부분 희극의 형상화 요소 중에 누구예요? 지시문이지. 지시문은 행동지시문과 무대지시문이 있다라 그랬는데 얘는 당연히 행동지시문에 해당되는 거겠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뭐 놀랄 거 못 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요. 은근슬쩍 주제 얘기해주고 있어요.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소유한 모든 것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게 이 희곡에서의 이야기하는 소유의 본질. 안심하세요. 만약 내 목이 떠나가고 넥타이가 남았다면 내 목이 잘리는 것보단 낫잖아요. 당연한 얘기 아니야? 겸연쩍은 듯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관심을 돌리려고 그건 그렇고요. 당신 어머니 퍽 재미난 분이시군요. 사실은 어머니가 제일 큰 태클이지. 나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 맹세를 지키셨다라는 어머니, 어떤 분인지 더 듣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머님 성품이 너그러우시다든가 왜 그렇게 쳐다보죠? 넥타이를 여자가 이제 눈치채나? 아니요. 눈치를 한참 있다가 채. 눈치도 없어. 그것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애초에 직계 아니니까 그렇겠죠. 왜 빼앗기셨죠? 옆에 와서 부동자세로 서 있는 하인을 쳐다보면서 일단 제가 빼앗겼다라는 건 확인을 했죠. 그것도 난폭하게. 그렇죠. 난폭하게 주인을 덮치는 그런 하인에게 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당신 어머니에게만 관심이 있죠. 하지만 저는 여기까지 이 부분에선 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는 넥타이에 관심이 있고 남자는 말을 돌리려고 하고 있고 그냥 그런 관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문제는 빼앗긴 물건인가 본데 되돌려 받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이봐 가져와! 묵묵부답의 하인 까치발을 딛고 일어나서 그의 귀에 속삭인다. 제발 한 번만 좀 돌려주면 안 돼? 제발. 이봐 이리 가져와. 묵묵부답인 하인. 이봐 가져간 거 5분만 더 빌려주게. 어머 자신의 뭐예요? 정체를 들통나게 할 수 있는 단어지. 빌려달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대답이 없다. 딱 5분만 사정해도 안 되나? 반응이 없다. 좋아. 뭐래요 하인이? 나더러 잘해보라고 그럽니다. 하인은 어때요? 굉장히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인물이죠. 예외가 없어? 강압적이죠. 강제적인 거죠. 시간이 지나면 모든 소유물은 빼앗기게 되어 있다.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중간에 합의하고 이런 게 없어. 인물의 태도를 통한 현실 비판. 남자는 가진 게 없는 남자는 물건을 빌려 부자인 척합니다. 여자는 부자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현대인들 물질적 가치관을 중요시 여깁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바로 이러한 현대사회의 모습이 비판적이 되는 겁니다. 너무 쉬운 문제 낼 게 없어서 하인의 역할과 의미, 그나마 문제 낼 만한 이야기들, 별표. 시간이 지나면 기계적으로 빼앗아 갑니다.
보조적 인물로 물건을 더 오랫동안 빌리려는 요 말 기억하세요. 남자와 갈등을 겪습니다. 요 정도면 외적 갈등이지. 아, 소유물에 대한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됐을까요? 너무 짜잘해서 옆에 문제들은 나중에 한 번에 풀 시간을 한꺼번에 드리도록 좀 해볼게요. 뒷페이지. 여전히 전개 부분입니다. 남자 관객석으로 투덕투덕 걸어가서 넥타이를 맨 남성 관객 앞에 앉는다라고 하면서 여기 빨간색으로 굵게 체크. 배우가 관객석에 가서 관객에게 말을 걸고 관객의 넥타이를 빌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관객에게 말을 걸어서 밑줄,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문다. 관객의 참여와 몰입을 유도하고 극의 상황에서 주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다른 관객들 들리게 넥타이를 빌렸던 관객한테 가서 말을 할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아, 물론 그래요. 속상하다라는 듯이 저 인정사정 없는 하인이 날더러 잘해보라고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하지만 난 말입니다.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지가 뭐라고? 심부름이나 하는 주제에. 속상합니다만 그야 뭐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니까 말해보나 마나겠고 당신 넥타이 참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아름다운 색깔, 기가 막히게 멋진 무늬 딱 5분만 빌립시다. 여기 체크. 정확하게 5분. 더 이상 어긋나지 않겠습니다. 빌려주시겠습니까? 남성 관계로부터 넥타이를 빌려서 착용하며 다시 여기 체크. 관객을 극에 참여시킨다. 고맙습니다. 이런 연극이나 막 이런 거에 해서 무대에 올라가 본 적 있어요? 올라가 보라고 해서? 나는 한 번 있는데.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얘기죠? 넥타이를 빌려서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요게 포인트입니다. 소중히 다를 겁니다. 내 거가 아니라 당신 거니까요. 빨간색으로 다시 체크.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빌린 것이다. 라는 소유의 의미. 혹시 모르긴 하지만요. 당신도 누구에게 빌려온 건지는 아무튼 잘 사용하고 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재고 놓치기 쉬웠었는데요. 여기에서의 당신 누구였어요? 넥타이 빌리는 관객이었었죠. 관객에게 역할을 맡겨서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러면 관객은 더 깊이 생각나겠지. 그리고 집에 가면서 소유란 무엇인가 최소한 그 사람만큼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남자 급한 걸음으로 여자에게 돌아갑니다. 시간 내에 넥타이 에헴 있습니다. 보여줘야 되니까. 어때요 이젠? 당신 너무 멋져요. 뭘요? 아니 정말 그래요. 넥타이 빌려준 관객을 향하여 이 영광을 당신에게 돌립니다. 역시 관객에게 말을 걸고 있다. 라는 거 확인하면 되고 선생님 관객에게 말을 걸고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는 거 아까 무슨 극이라고 했었는데요. 기억나요? 실험극으로서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실험극이에요. 부조리극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교재에서 실험극이라고 했으니까 실험극 뭔데요?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습니다. 자, 우리 여성분, 우리 하던 이야기 계속 해봅시다. 너네 엄마에 대해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당신 어머니에 대해서 아직은 거기까지입니다. 제 자신에 대한 건 아직 멀었군요. 그렇죠. 나도 당신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어머니, 딸, 요 순서니까 한번 의무적으로 물어볼게요. 당신 어머니 성격 어때요? 난폭합니까? 상냥스러우신가요? 글쎄요. 의무적으로 대답하세요. 난폭이다, 상냥을 겸하시는 분이에요. 남자 입장에서 따지면 장모님인데 장모님이 난폭하면서 상냥해? 이 결혼 쉽지 않을 수 있어. 내가 사기꾼이라는 거를 언젠간 밝혀야 될 텐데 장모 손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왜 그러시죠? 별거 아닙니다. 벽에 부딪혔다고나 할까요? 뭔가 어려워서요. 하긴 당신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첫눈에 반한 사람들도 결혼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겪으니깐요. 난폭에다가 상냥을 겸했습니다. 남자는 판단하죠. 결혼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겪을 수 있겠구나. 요렇게 연결.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린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잖아요. 아직 이야기도 당신에게 어머니에게 머물고 있고 용기를 내서 진도를 뽑아보세요. 네, 어디 한번 힘을 내 보겠습니다. 옆에서 정리할 것들 오케이 없고 옆에 이제 다시 볼게요. 근데 아까 계속 얘기했죠. 여자의 어머니도 사기당해서 결혼했었던 거라고.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면 놀라겠지만 말해봐요 뭐든지. 전 이상에 태어났어요. 어이구 깜짝이요. 갑자기? 네, 태어난다라는 건 언제나 갑자기죠. 그래서요. 저는 태어날 때 제 기분이 어땠는지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리고 제 별명이 뭔지 알아요? 덤이에요. 이 단어 중요해요. 덤. 덤덤덤 할 때 그 덤이 아니라 덤으로 더 주세요. 서비스. 옆에 단어 뜻 나와 있죠? 물건 사고 팔 때 제값 외에 더 얹어주거나 받는 물건. 봉다리로 파는 사과 10개에 10,000원 했는데 에이, 하나 더 주세요. 옛다 덤. 하나 더 얹어주는 거. 그게 덤. 여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인식이 너무 슬프지 않아? 자기 인생이 자기 별명이 덤이래. 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거 아닌가? 왜 조금 더 얹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래요. 아버지는 사랑을 주고 그리고 덤으로 저를 어머니에게 주었죠. 나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주었던 사랑의 덤이래. 그냥 얹어주는 거래요. 큰 우유 옆에 붙어있는 작은 우유 같은 거래. 나는 너무 슬픈데? 그러니까 덤 아니겠어요? 이 말에는 뭔가 그리운 게 있어요. 덤, 덤, 덤. 아버진 덤, 내가 태어나자 달아나셨대요. 쳐주길로. 말하자면 뺑소니죠. 알고 봤더니 나의 아버지 사기꾼이었어요. 어머니에게 보여줬던 그 많은 재산도 잠시 다 빌렸잖아요. 세상에 여자와 여자 어머니가 똑같은 코스를 가고 있고 여자의 남자 아버지와 남자가 똑같은 코스를 가고 있지. 여자는 더 조심했어야 돼. 하지만 전 저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분에게 뭔가 덤이라는 옛날 이름처럼 그리운 데가 있거든요. 자, 여기 볼게요. 여자는 자기를 덤으로 만들고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달아난 사기꾼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지. 이 남자도 미워하지 않을 것 같아. 이게 나름의 복선에 해당되겠지. 그분도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건 아닐까요? 안 그래요? 덤, 덤. 어머니에겐 안 됐지만 덤이라는 그 점이 저에겐 좋아요. 여자 미친 듯이 이게 긍정의 아이콘인데 이렇게 왠지 홀가분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면 어머니는 화를 내요. 하긴 그렇죠. 고생 많으셨고 혼자 덤을 낳아 키우는 것. 그만둘까요? 그냥 이 여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쌍하고 다 괜찮고 좋은 사람인 거야. 이렇게. 이 작품의 실험적 기법과 효과 빨간색 별표. 무대장치, 별다른 무대장치가 없어요. 조명이나 효과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무대장치가 바뀌고 무대가 화려하고 막 이 옷이 화려하면 거기에 집중할 텐데 이거는 온전히 배우의 연기에만 집중하죠. 그게 상황과 주제를 적극적으로 전달합니다. 또 다른 말 이야기할까요? 그게 집중하게 합니다. 집중하게 합니다. 관객이 참여합니다. 의외로 요게 더 중요하죠. 남자가 직접 관객에게 말을 걸어 넥타이를 빌기고 관객에게 시간을 재는 역할을 합니다. 관객이 극의 상황에 친밀함을 느끼고 몰입하게 합니다. 주제를 깊이 생각하도록 유도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거 뭐 할까요? 밑줄만 긋시다. 관객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요. 관객의 참여와 몰입을 유도하고 어디가 있냐? 배우와 관객의 경계를 허뭅니다. 주제의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저는 주제를 깊이 생각하도록 유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밑으로 다시 내려올게요. 덤의 의미, 별명, 아버지 그립게 합니다. 여자의 어머니, 사람과 함께 준 것. 뭐, 요 정도 될 것 같고, 옆에 교과서 날개 꼽살이 있는 것들 딱히 볼 거 없는 것 같네요. 한 장 더 넘겨보죠. 160쪽. 덤. 그 얘기 굉장히 실감나고 재미있고 흥미로운데, 덤, 더 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는요, 단단히 벼르시는 거예요. 이 덤을 키워서, 여기 덤은 누구예요? 여자지. 엄마는 생각했어요. 나를 키우면서 사기꾼에게는 절대 주지 않겠다고요. 아, 어머니 실패. 전 어머니 말 이해해요. 나도 알만합니다. 고마워요. 아유, 뭘 고맙기는요. 사실 이런 덤 이야기는 처음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남자가 진짜 괜찮았었나 봐. 그냥 가슴속에 덮어두죠. 아, 그러고 보면 당신은 참 친절한 분이에요.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고 덤 이야기가 처음이에요. 남자에게 어떻게 마음을 열고 있어. 호감이 있는 거를 넘어서서 솔직히 이런 얘기 아무한테나 하기 쉬운 얘기는 아닐 텐데요. 덤? 네? 아니요, 그저 불러본 거예요. 그 목소리는 그저 불러본 게 아닌데요. 아닙니다. 왜 불렀는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남자는 일어나서 넥타이를 풀어 그것을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가서 되돌려 줍니다. 아, 소유물은 언젠간 시간이 되면 되돌려 주어야 하는구나. 다시 한번 되돌려 줍니다. 바로 이것이 소유의 본질. 그의 눈은 물기에 젖어 있다. 내가 이 순수한 이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아, 그런데 이 여자 처음 만났지만 너무 사랑스러운데 어떡하지? 빌린 건 돌려드립니다. 시간은 정확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슬퍼지는 건 무엇일까요? 여기에다가 밑줄 긋죠. 여자의 처지에 대한 동정, 자신에 대한 연민, 여자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눈이 물가에 젖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 사기꾼인데 양심은 있나 보네. 관객석을 거닐며 그는 자기에게 들려주듯 중얼거린다. 자기에게 들려주듯 어떻게 독백 덤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거기에서 뭐해요? 혼잣말처럼 덤 나는 당신을 사랑해. 자, 자기에게 들려줘 중얼거리면 독백이라고 봐도 되겠지만 빨간색으로 체크. 덤,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고 하면서 이거를 혼자서 이야기하면 안 돼. 이걸 얘기를 반드시 관객은 들을 필요가 있어요. 남자의 대사는 방백, 방백. 다른 인물은 듣지 못하고 관객만 들을 수 있게. 괜찮나요? 방백이 뭐예요? 무대 위 다른 인물은 듣지 못하고 관객만 들을 수 있게. 그러면 여기 아까 독백 써놓은 거 얘는 지워놓읍시다. 여자 남자에게 다가옵니다. 뭐 하고 있어요? 내 재산이 얼마쯤 될까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답 한 푼도 없음. 하필 왜요? 부자는 인색한 버릇이니까요. 난 재산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생각지도 말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여전히 거짓말할 생각을 이어가고 있죠. 이젠 됐습니까? 어머! 여자 남자에게 스킨십한다. 어깨에 기댄다. 가까워졌어. 하이, 위압적으로 한 걸음씩 남자에게 다가온다. 긴장감을 조성하죠. 뭐예요? 이제 뭔가를 또 뺏어갈 거야. 눈을 감아요. 감고 있어요. 난 지금 행복합니다. 아, 저도 행복해요. 여자가 행복한 이유는 뭘까? 남자가 돈도 많고 나를 좀 이해해 주는 것도 같고. 하인 남자에게 달려들어서 호주머니를 뒤져 소지품을 몽땅 털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꾸만 행복해집니다. 어머, 소유물을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소유물은 가치가 없어. 반면에 무엇은 이제 슬금슬금 싹트기 시작하는 여자에 대한 사랑, 소중히. 내 소유물은 중요하지 않아.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짓고 있다. 어떻게 해요? 이 남자가 무언가를 빼앗긴 거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이 떠나갔습니다. 진정한 내 거, 온전한 내 거, 100% 내 거는 없어요. 놀랄 것도 없죠?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걸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지금 나올 남자의 대사는 꽤 중요해요. 별표.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면 이파리를 몽땅 되돌려 주죠. 나무. 고양이는 차츰 늙어가고요. 시간이 다 되면 생명을 돌려주고 태어납니다. 고양이, 동그라미. 난 뭔가 진실한 걸 알 것 같습니다. 뭘 알 것 같아요?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소유의 본질은 뭔데요? 빨간색 들고 밑줄 그으러 갑시다. 여기에 오른쪽 위에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린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 이게 남자가 깨달은 소유의 본질. 싫어. 나 죽을 때까지 그냥 끌고 갈 거야. 무덤 속까지 가지고 갈 만한 게 있을까?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죽으면 끝이라서. 이렇게. 관 속에 같이 가지고 갔으면 죽을 만한 거 있어요? 아직 없어요? 갑자기 궁금한 건데 덤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가까워지고 남자가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디가 있어? 됐고 남자의 방백의 효과 별표.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음. 관객들이 먼저 남자의 심리를 알게 됨.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남자의 요 대사는 방백이다라는 게 더 중요하죠. 방백. 소유에 대한 깨달음. 됐고 됐어. 사기꾼 얘기인데 뭘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됐고요. 다음 페이지. 어디 있을까? 9 왔고 9, 10, 11. 오케이. 우리 요 페이지만 하고 우리 한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더럽긴 재미없죠. 인정. 이게 재미없는 거 있는데 시험 범위 안 들어가면 완전 짜증나는데 괜찮아. 뭐 어때? 혼잣말이에요? 네. 바로 이런 게 방백인 거지. 옆에 있는 배우들은 못 들었어. 얘는 못 들었어. 너무 겸손하세요. 이렇게. 뭘요? 당신에겐 자랑거리가 없습니까? 있고 말고요. 보시겠어요? 자, 한번 봅시다. 여자 남자와 함께 의자로 돌아간다. 핸드백을 열고 그 속에서 얼굴이 커다랗게 찍힌 사진석장을 꺼낸다. 이 사진석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사진석장. 여기에서도 뭔가의 깨달음이 있거든요. 이 여자의 할머니, 여자의 어머니, 여자의 사진이에요. 하인 시계를 보더니 의자 위에 놓여있던 남자의 모자를 냉큼 집어갑니다. 이러다가는 속옷까지 벗겨갈 그런 느낌인데 이번엔 모자가 의자에서 떠나갔습니다. 다행이군요. 모자 어차피 작았거든요. 의자가 모자에게서 떠나갔다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죠. 솔직히 크게 공감되지는 않습니다. 이거 보세요. 뭔데요, 그게?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제 사진이에요. 옆에
이 여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여기 이 여자는 어디가 있냐? 사진 3장을 보면서 나중에 얘기가 뭐 할 거냐? 남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당신의 미모와 아름다움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그 젊음, 누구에게 빌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너를 세상으로부터 빌리겠다 이거야. 너 좀 빌려서. 관객 아저씨 아까 넥타이 빌려줬던 아저씨 내가 넥타이 아까 빌려서 어떻게 했어요? 엄청 잘 돌려줬죠? 나 당신을 빌려서 곱게 돌려줄게. 사랑한다고. 제발 결혼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갈 거라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크게 공감되지는 않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제 사진이에요. 우리 집 가문들은 대대로 미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여자의 자랑거리는 뭐예요? 자신의 미모지. 남자 사진들을 바라본다. 하인 모자를 가져다가 멈춰서서 위아래 사진을 본다. 남자 하인을 밀어낸다. 여기 약간 좀 코믹한 부분? 뭘 봐?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일 젊으니까요. 젊으니까 아름다워요. 여자의 본인 것을 들어 여자의 얼굴을 대고 한참 바라보고 이게 지금 당신이군요. 몇이죠? 22이요. 꽃다운 처녀시군요. 남자 다음에 여자 어머니의 얼굴을 사진을 대봅니다. 시간이 좀 늙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조금 늙죠. 이게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 45이에요. 45. 중년 부인이시군요. 할머니의 사진을 여자 얼굴에 대어준다.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당신 지금 몇 살이죠? 70살이 넘었어요. 70살이 넘으셨다. 늙으셨군요. 재미난 놀이를 해보셨죠? 자, 재미난 놀이에다가 네모, 사진놀이라고 밑에 나오게 될 거예요. 재밌었어요. 자, 짐작하셨겠지만 다시 체크. 이 놀이의 재미는 시간이 지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물건 뺏겼죠?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자랑 아름다움도 뺏길 거예요. 나 그때까지 당신을 사랑할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정리하기. 여자가 사진을 꺼낸 이유는 우리 집안 여자들 대대로 예뻤어요. 이야기. 사진을 이용한 놀이의 방식. 여자가 목소리를 바꿔갑니다. 여자는 사진을 이용해 놀이를 하고 있는데 놀이의 형식을 빌려서 시간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즉, 밑줄, 여자의 젊음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라는 깨달음을 보여줍니다. 남자가 사진놀이를 한 이유는요. 소유의 본질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밑줄. 남자는 사진놀이를 통해 여자는 물론 관객들에게 밑줄 아름다운 외모와 젊음은 영원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 결국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고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다는 작품의 주제와 통하고 있습니다. 됐을까? 아니에요. 세상에 영원한 건 있어요. 뭐 혹시 있을까? 세상에 영원한 것들?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면서 행복해합니다. 이게 너무 이 남자 입장에서 일이 너무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이 하인은 남자의 저고리를 빼앗아 가고요. 남자는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며 자신의 사랑이 더 커졌다고 고백하며 여자에게 진심을 담아 다시 청혼합니다. 다시 청혼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빼앗길 거는 뭘까? 이 저택도 빌렸잖아. 저택에서 나가야 돼. 하인, 남자에게 봉투 하나를 내민다. 봉투에서 쪽지를 꺼내 읽더니 아무 말 없이 여자에게 건네준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 할 생각이 없어. 나가라? 나가라가 뭐예요? 네,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문입니다. 시간이 다 지났으니 나가라는 거죠. 그럼 당신 게 아니었어요? 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여자 충격을 받는다. 의외로요. 여기 지시문 있죠. 여기 지시문 빈칸 채워놓고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여자의 행동은 이러한 문제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빈칸 여기 지시문에 들어갈 것들은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모두 빌린 것뿐입니다. 저기 두둥실 떠있는 달림도, 저 은빛 구름도, 한이바람도, 그리고 어쩌면 여기에 있는 나마저도, 당신도 미소를 띠고 잠시 빌린 겁니다. 빨간색으로 밑줄. 사물뿐만이 아니라, 아이고야, 사물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 모두 빌린 것이다. 이것이 소유의 본질이다. 빌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인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오더니 이걸로 발로 뻥 차기 위해서 주저앉아 자기 발에 신는다. 구두발로 차낼 듯이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갈등이 고조되며 긴장감이 조성됩니다. 선생님, 저 소설에서 갈등이라고 하면은 내적 갈등, 외적 갈등이 있었는데 얘는 무슨 갈등이에요? 눈에 갈등이 보이잖아요? 누구 대 누구의 갈등? 쫓아내야 하는 하인데 남자의 갈등. 외적 갈등이죠. 결혼해주세요. 당신 내 여자라고 해서 너 내 거 하자 이거 아니니까 당신을 빌릴 겁니다. 오직 사랑만 하겠습니다. 결혼은 여자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빌리는 것이니까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것을 약속합니다. 제가 베베 꼬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여자 빌렸다고 쳐. 끝까지 안 빌리고 그냥 중간에 이렇게 돌려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쩌면 좋아. 밑에 볼게요. 남자가 빈털털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미 남자를 사랑하게 된 여자의 고민. 그럼 옆에다가 우리 써야지. 이 부분은 어떡하지? 이 사랑을 거부해야 하나?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나? 라고 하는 내적 갈등. 여자의 내적 갈등. 하인, 구두를 거의 다 신는다. 맹세는요? 맹세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께 오른손을 든, 그건 탁자 위에 사진을 쓸어 담아 여자에게 주면서 이걸 보여드립시다. 어차피 네가 가진 건 외모밖에 없는데 외모도 어차피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나도 아무것도 없는데 빌려줘. 남자에게 남는 게 사랑이라면 여자에게 남는 건 뭡니까? 사진뿐입니다. 젊었을 때, 그 다음에 늙고 나서. 당신 어머니도 이해할 겁니다. 이해 못하실 거예요, 어머니. 오늘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라면서 남자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지. 여자의 갈등 끝났나? 여자 작별 인사를 하고 문 앞까지 걸어 나갑니다. 다음. 남자의 대사에 낮춰져 있는 깨달음. 됐어. 크게 볼 거 없고 밑에만 볼게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린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래서 자신이 빈털털이라는 것을 여자가 알아챈 후에도 당당하게 청혼을 한다. 결혼은 여자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랑할 것을 약속한다. 남자는 소유에 대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여자에게 청혼을 받아줄 것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와서 요 말 써줄 수 있어요. 어디냐? 여기까지만 따지면 여기까지 어디가 있냐? 작별 인사하고 나갑니다. 여기까지만 끊으면 남자는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깨달았지만 여자는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 못한 상황이다. 네, 요 말을 써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요거 가지고도 문제 하나 만들려면 만들 수 있거든. 이렇게. 됐고, 여자는 아까 맹세한 적 있죠? 누구한테? 자기 엄마한테. 빈털털이면 그냥 올 거라고 이야기한 거. 여자는 엄마에게 그렇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남자의 청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큰 구두 한 짝 누구 거예요? 하인이 신고 있죠. 왜? 남자 시간 내에 안 나가면 발로 뻥 차서 쫓아내려고.
남자가 저택에서 나가지 않자 하인은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와서 신은 뒤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험악한 분위기 조성. 남자를 차버릴 듯한 하인의 행동은 극의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딱히 뭐 크게 긴장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내가 너무 이 남자 여자 꼴보기 싫어하고 있나? 다음 페이지 볼게요. 조금만 참으면 본문 다 끝나요. 잠깐만요, 덤. 멈칫선다. 그러나 남자는 외면한다. 아직까지 어떻게 해요? 여자는 계속 부르니까 멈춰서고 얼굴을 외면하고 있어. 여자 계속 내적 갈등 중이에요. 이 남자의 청혼을 받아줄까 말까, 받아줄까 말까. 내 말 좀 들어봐요. 악의 없는 느낌 없이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내모쳐놓자. 아까 빈칸 채우는 거 있다라고 했는데 웬만하면 여기에는 꼭 빈칸 들어가 있을 거고 어떻게 얘네들이 잘 될 것 같아? 행복한 결말을 암시해 줍니다. 네, 저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걸 잠깐 빌렸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돌려줄 겁니다.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고 말이 좋아 본색이지. 여기에선 정체죠. 정체가 드러나고 이렇게 빈털털입니다. 그러나 더 여기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 관객. 누구 하나 자신있게 이건 내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까요. 모두들 덤으로 빌린 겁니다. 바로 이게 또 다시 소유의 본질이죠. 눈, 코, 입술 어느 하나 자기 것도 아니고 잠깐 빌려 가진 거예요. 나는 잘못 빌려왔어 그러면. 좀 더 멋있는 거 잘생긴 걸로 빌려왔어야 되는데. 누구든 관객석에게 사람을 말을 걸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면서 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 얼마예요? 잘 아꼈다가 시간이 되면 꼭 돌려주세요. 덤. 이제 알겠어요? 관객에게 말을 걸고 있고 밑줄 긁 것도 없어. 우리 지금 제가 밑줄 그은 부분은 앞에서도 계속 밑줄 긋고 있었으니까요. 여자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나간다. 하인 서서히 무서운 구둣발을 끌고 남자에게 다가옵니다. 남자는 뒷걸음질을 치고 있죠. 극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부분. 도저히 시험 낼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극적 긴장감이 최고로 도달한 부분 찾으세요 하면 이 문장 찾으시면 됩니다. 절규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난 가진 게 없어요. 모두 빌린 겁니다. 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가진 게 뭐예요? 도대체 정말 당신 겁니까? 넥타이를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내 말을 좀 들어봐요.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야. 내가 당신에게 넥타이를 빌렸을 때 내가 당신 물건 어떻게 다뤘었어? 말고 함부로 험하게 했습니까? 함부로 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빌렸던 거니까 소중하게 아꼈다 돌려드렸습니다. 덤, 당신 내 말 들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 누구예요? 관객이죠. 계속 관객을 극에 참여시키고 싶은 관계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관객을 극에 참여시키고 있는 이유와 효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당신을 빌리는 동안 아끼고 사랑하고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줄 거예요.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공손히 되돌려주는데 누구한테 되돌려준다라는 걸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멍청한가? 남자 하인의 구둣발에 걷어채인다. 근데 어때요? 아직 마음이 약간 남아있는 여자한가? 그 마음이 남아있는 남자가 누구한테 맞고 있으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듯이 다급하게 들어와서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합니다. 여자가 진실한 마음에 설득이 당했어요. 그만! 이제 날 사랑하십니까? 그래요. 당신 아니고 또 누굴 사랑하겠어요. 그럼 결혼하러 갑시다. 구둣발 차이기 전에. 어머니도 멀쩡한 사기꾼과 결혼했다던데 빨리 갑시다. 네, 어서 가요. 키고 있어. 사랑과 소유에 대한 등장인물의 의식의 변화. 소유에 대해서 남자가 먼저 깨달았지만 모든 것은 빌린 거니까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 나중에 여자도 동의한 거죠.
사랑에 대한 의식의 변화. 처음엔 물질적인 조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둘 다 사람을 빌리는 동안 아끼고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깨달았습니다. 등장인물은 처음에 됐어. 밑에 여자가 청혼을 받아들이는 이유는요. 설득됐으니까. 설득됐으니까. 뭐라고 설득됐다고? 소유의 본질이란 사랑이란 무엇인지 공감했으니까. 밑에 나와 있는 작품의 주제의식. 여기에 네모 쳐놓고 이 부분만 외워주시면 되겠죠.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 이것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물질적인 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중요한 요인은 된다라고 봅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거 엄청 쉽게 나가 있어서 의외로 뒤에 나와 있는 학습 활동에서는 그렇게 볼만한 게 없어요. 어디 살펴보시면 68페이지 볼 거 없고요. 오케이. 69페이지의 목표는 엄청 중요하지. 별표. 소설과 희곡의 갈래적 특성을 비교해 봅시다. 소설. 희곡에는 없는 서술자가 있어요. 서술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해설합니다.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희곡에서는 서술자 없이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 마지막 현재 시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설하고 희곡은 다르기만 한가요? 아니요. 둘의 공통점도 있죠.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갈등이 있어요. 둘 다 갈등이 있다. 그렇게 확인. 그럼 모든 희곡과 소설의 갈등이 있나요? 딱히 그렇지는 않아. 현대소설을 들면서. 부조리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연극 중에 어떤 연극은 배우 두 명이 그냥 드럼통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서로 대화 안 되는 대화 있지. 서로 지 할 말만 하는 것들. 그렇게 2시간 동안 대화를 주고받는 연극들도 있기도 해요. 이런 것들. 밑에 희곡이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찾아봅시다. 다음 대사에서 빌렸다가 되돌려준다. 이게 뭐예요? 두 글자로 줄이면 소유지, 소유. 소유란 빌렸다가 되돌려주는 겁니다. 소유의 본질. 됐어. 소유란 이런 겁니다. 언젠간 빌렸다 되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밑줄, 외적 조건보다 내면적 가치가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누가 해요? 배우가 하지. 어떻게?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희곡은 대사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한다. 이 부분 중요하다. 다음 페이지. 결혼에 처음 쓰인 작가 노트의 일부입니다. 무대 장치 및 관객 참여와 같은 설정이 주제를 형상화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오케이. 이 작품은 응접실 또는 아담한 소극장, 그런 실내에서 공연하기에 알맞게 썼습니다. 실내에서 공연하기에 좋다. 음악으로 비교하면 실내악 같은 거. 밑줄. 무대를 따로 만들 필요도 없고 조명이나 효과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건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 관객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뭔가를 빌려야 하니까. 단순히 소독으로 응용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잠시 빌렸다 되돌려준다라는 거에 더 깊은 의미가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됐을까요? 연극 결혼은 특별한 무대 소품 없이 관객의 물건을 이용합니다. 이와 같은 설정은 밑줄. 관객의 극중 참여를 유도하여 집중도를 높이고 극중 상황의 친밀감을 느끼게 합니다. 소유의 본질이란 이런 거군요.
라면서 주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줍니다. 나라면 뭐 어떻게 할지 패스. 밑에 나와 있는 적용 통과. 옆에 나와 있는 뭐 171페이지도 볼 것 없고요. 다음 페이지 72, 73페이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175부터 오케이. 일단 숙제는 조금 있다가 드리도록 할 테니 시간 많이 드리지 않을 거예요. 한 7분 정도만 드릴 테니까 앞으로 넘어오셔서 어디 있을까? 157에서 167까지 옆에 있는 문제 확인해 주세요. 네, 7분만, 6분만 드려볼게요. 6분도 많다. 시작! 157페이지 1번 남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답 먼저 체크할게요. 답 5번 이야기 속에 사기꾼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여자를 돈으로 유혹해서 거짓말해야 되죠. 시간이 지나면 빌린 물건을 회수해 가고 보조적인 인물, 남자와 갈등을 맺고 있는 인물은 누구? 하인. 끝. 다음 페이지 159쪽 볼게요. 전개 3에서 어디가 있어? 전개 3에서 남자의 행동이 주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개 3에서 뭐 하는데요? 관객에게 넥타이를 빌리고 있죠? 3번 관객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밑에 여자의 별명이 덤인데요. 1번 여자의 어렸을 적 별명 여자의 아버지가 여자의 어머니에게 준 것 제값에 조금 더 얹어주는 물건 이건 사전적인 의미죠. 옆에다가 사전적인 의미 사전적 의미 여자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게 하고요. 5번 답이죠. 여자의 아버지가 여자의 어머니와 백년해로라는 거는 영원히 같이 삽니다는 이야기인데 남자는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일 저지르고 도망가 버렸죠? 답은 5번. 161쪽 볼게요. 덤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는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를 고백하고 남자는 그것 때문에 더 애정을 느끼게 되고 나 이 여자 사랑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여자의 부정적인 생각? 아니야. 그렇기에는 너무 천진난만하고 정이 넘치죠. 긍정적이죠. 남자와 여자의 갈등 심화. 아직까지는 갈등을 한 적이 없어. 남자 여자 사이에. 여자의 어머니의 사기행각? 아니요. 사기는 여자의 아버지지. 남자와 여자가 겪을 불행한 사건? 아니요. 남자의 심경과 태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다음 2번 소유에 대한 남자의 생각으로 적절한 것 빌린 거야. 언젠간 되돌려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2번의 답은 4번. 소유한 것은 모두 빌린 것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됐고 63페이지 확인할게요. 하인은 여자와 원래 알고 지내고 있던 사이 그럴 리가 1번. 남자와 여자는 사진을 소재로 놀이를 합니다. 사진놀이를 통해서 뭐예요? 이렇게 화살표. 여자의 젊음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걸 깨달려줍니다. 영원한 소유란 없어요. 여자는 목소리를 통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하인은 시간이 되자 모자를 빼앗아가고 남자는 순서대로 여자의 얼굴에 대어보고 남자가 사진놀이를 통해 여자에게 말하려는 것 당신의 가진 전부, 아름다움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의 답은 2번.
늙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건가? 딱히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건강하기나 했으면 좋겠다. 남자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간이 지나도 사랑은 남죠. 인간은 모두 빌렸습니다. 결혼은 여자를 소유하는 게 아니다. 어휴, 큰일 날 뻔했네. 달과 구름 같은 자연물도 영원히 존재한다? 아니요. 달, 구름, 하니, 바람 이런 것들 전부 다 빌려온 거죠. 나 당신을 빌린 동안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괜찮죠? 빌린 물건 소중히 여기면은 공용 물건 뭐 같은 것들이 고장나거나 그럴 일은 없을 텐데. 여자가 남자의 청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가난뱅이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자면은 꽉 들어 매겠다고 오른손 들어서 어머니한테 맹세했으니까. 2번의 답은 4번.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비현실적으로 강조된 소품. 남자를 내쫓기 위한 도구. 뭐예요? 큰, 구두, 한, 짝. 띄어쓰기까지 하면 내어절. 남자가 기억처럼 행동한 이유. 나가라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얘기해주죠. 고백합니다. 더 이상 내가 빈털터리인 걸 속이지 않을 거예요. 지우 4번에 몇 번? 그렇지. 3번 말고 3번. 자신감 있게 하란 말이야. 67페이지 볼게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장면은 남자가 두들겨 맞기 직전이죠? 3번. 하인이 구둣바를 이끌고 왔을 때. 2번 보러 갈게요. 여자가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악의적인 감정이 없으니까. 남자의 말에 설득되어서. 남자가 여자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라 그랬어? 아니요. 빌린 동안 소중히 한다라 그랬지. 내가 열심히 돈 벌어올게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죠? 남자가 말하는 소유의 본질에 대해 공감했으니까 괜찮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남자의 말에 혹시 공감해요? 어때? 이 남자 괜찮아? 나도 안 괜찮아. 겁나 잘생겼어. 아, 그래도 안 돼? 왜 안 돼? 가난해서? 사기죠. 그렇죠. 거기에 한 번 거짓말이 어렵지. 나중에도 또 거짓말 할 거예요. 기억, 증인이 있습니다. 관계기죠. 다음, 됐고. 오케이. 잠시만요.